안녕하세요. 명랑한 사회 명쌤입니다. 자, 3단원 제목이요.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역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첫 번째 나눌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지역 문제 그게 뭘까요?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가리켜요. 문제니까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지역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기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진도 촬영해 보고요. 그리고 시, 도청, 누리집을 방문해서 시청, 도청과 같은 그러한 곳 안에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이나 뉴스를 살펴보더라도요. 지역 문제와 관련된 기사 찾을 수 있고요. 지역 주민과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의 모습이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천이 오염되어서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고요.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또 대기 오염도 심각한 그런 모습은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터미널도 없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도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라는 시설 부족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뭔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오래돼서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택 노후화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위험하고 주택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나 인도 주변에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환풍구 덮개가 열려 있어서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환경 오염 문제, 시설 부족 문제, 안전 문제, 주택 노후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에 너무 혼잡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차 타고 장소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요. 빵빵 거리는 자동차 크랙션 소리에서부터 이웃들이 쿵쾅대는 그런 소리 등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살펴본 지역 문제 사례 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 교통 혼잡 문제. 이게 종종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특히 오전에 출근할 때, 저녁 시간 퇴근할 때 차가 많이 막혀서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회사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선생님도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요. 이 문제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해결해야죠.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게 지역 문제니까 해결에 노력이 기울여져야 돼요. 그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할 때는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몇 대이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자료로 수집하는 거예요. 이 지역 구역별로 자동차 수는 90, 130, 120대인데 뭐 개인 주차 공간은 56, 28, 12. 공용 주차 공간은 아예 없는 구역도 있고 74, 80 요 정도래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1구역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90대가 있어요. 근데 1구역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은 56대 될 장소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34대는 제대로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2구역, 3구역도요. 이 자동차 수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전체 구역에 시간대별 주차된 자동차의 수. 자, 아무래도 6시부터 9시. 그리고 21시부터 24시. 밤 시간이랑 또 이렇게 좀 이른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주차된 자동차의 수가 많구나. 이 낮 시간 동안은 주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한 시간대는 특히 주차된 자동차 수가 많은 밤 시간이구나. 이런 게 파악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신문에서 지역 사례 찾을 수 있고요. 지역 주민과 면담을 통해서도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 밤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대놓고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원인도 나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A씨와 이웃 주민 B씨 사이에 결국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지역은 그동안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골목길이나 남의 주택 앞에 주차를 해왔어요. 자, 불법 주차 문제 관련해서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게 원인이라는 게 다시금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 주민과 면담한 내용도 볼게요. 우리 지역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주차선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편리함만을 생각해서입니다. 불필요한 시설이나 물건이 주차 공간을 가로막아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벅되고 있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일정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의 수가 부족하구나. 맨 첫 번째 자료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다시금 정리되어 있죠. 낮보다는 주로 저녁 시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구나. 밤 시간에 주차된 자동차의 수가 특히 많았잖아요.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민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있구나. 신문 기사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주차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구나. 여러 가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놓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으면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할 때에는요. 뭐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지역 대표자 회의 같은 걸 열면 좋아요. 자, 이렇게 지역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할 텐데요. 뭐 사회자가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대표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합니다. 개인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개인 주차장 더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 대표는요. 각 가정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면 개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해결 방안을 추가해서 제시하면서요. 더불어서 어떻게 개인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담장, 대문을 허무세요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지역 주민 대표. 개인 주차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새로 건설해서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분께서는요. 공영 주차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라는 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 공무원은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낮 시간엔 직원들이 출근해서 주차장에 직원들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겠지만 밤에는 또 그분들도 다 퇴근해서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이런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시청 공무원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제시된 이야기를 두고서 이제 사람들이 제시된 방안마다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단점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해결 방안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장점은 많고 비용은 적게 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각 가정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개인 주차장 마련하기라고 하는 해결 방안 같은 경우 이웃 간 다툼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공사에 드는 비용을 시청에서 지원해주면 조금 더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단점으로 담장이나 대문이 없어지면 사생활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새로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요. 주로 저녁 시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해결 방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 불법 주차 단속하기 같은 경우는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단속보다는 불법 주차하지 않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장단점 비교, 비용 비교를 정확히 해야 돼요.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가장 좋은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이 결정되면요. 결정된 해결 방안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차 문제 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주차 안내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을 드디어 구청에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주차장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왜 카메라 설치보다는 캠페인을 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반영되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던 주차 문제와 같은 게 해결될 거예요. 가장 먼저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 수집하고요. 수집한 자료 분석하는 걸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파악되었으면 원인을 참고해서 해결 방안을 각각 이야기 나누는 탐색,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결정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거. 과정이 다시금 정리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바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지역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지역에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막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환경이 오염되는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는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곤 해요.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겠죠.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는 아무래도 한 개, 두 개 정도의 해결 방안만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다고 소수가 주장했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퀴즈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